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비움과 채움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죠. 잘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워야 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움과 채움의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전신의 건강을 좌우하는 방광은 진액의 저장 탱크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제대로 비워내기 위해서는 방광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은 방광 이상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강의로 함께 하시죠.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전신의 건강을 좌우하는 방광은 진액의 저장 탱크, 이런 주제입니다. 방광은 진액의 저장 탱크다. 이런 이론도 생소하고요. 또 방광이 나쁜데 어떻게 전신 건강과 연관이 있는가? 이런 것도 생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전신의 건강을 좌우하는 방광은 진액의 저장 탱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에 대한 사례도 말씀드리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의학적 이론에 의하면 방광은 그냥 단순한 오줌포가 아니라 진액의 저장 탱크입니다. 진액이라는 것은 타액도 진액일 수 있습니다. 방광으로 방광에 소변이 너무 많이 나가면 입이 마르고 눈이 뻑뻑하고, 눈물도 진액입니다. 머리카락 쇠는 거, 피부 너무 건조한 거, 허리가 뻑뻑한 거, 무릎이 아픈 거, 아랫배가 가스가 차는 거, 소변 마려운데 참을 수가 없는 거, 물만 틀으면, 물소리만 나면 바로 소변 보러 가는 거, 밤에 자다가 소변을 안 봐야 되는데 소변 보는 현상, 또 다리가 붓는 현상, 이런 모든 것이 방광과 연관됩니다. 방광은 진액의 저장 탱크라는 차원에서의 모든 증상, 나타난 증상입니다. 어지럽다든지 귀가 온다든지 수도 없습니다.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아프다든지, 이런 모든 증상은 방광의 진액이 고갈돼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웃거나 재채기하거나 이러면 소변이 찔끔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나오는 것은 소변이지만 찔끔 나오는 현상, 이때는 진액이 새는 겁니다. 소변이 정상적으로 볼 때는 그게 소변이지만 정상적이지 않게 소변이 나온다. 밤에 자다가 오줌을 싼다. 웃으면 소변을 찌린다. 소변 마려운데 급하다. 참을 수가 없다. 이러면 이때는 나가는 게 소변이 아니라 진액이 새 나가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납니다. 크게는 당뇨병서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모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심장과 관련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개 방광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날까? 바로 그거에 방광이 선천적으로 나쁜 체질입니다. 두상이 큰 체질입니다. 두상이 작은 사람이 있고 두상이 큰 사람이 있어요. 두상이 큰 사람이 방광이 선천적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두상이 큰데 콧구멍이 이렇게 드러나 보인다.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방광에 이상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젊어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나이 들고 또는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과 유산을 겪으면서 몸이 약해지면
바로 방광에 이상이 나타나고 그때는 소변이 아니라 방광에서 진액이 새나가는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특히 야간에 소변이 자주 마렵고 참을 수가 없고 잠자다가 막 한 번도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서너 번, 대여섯 번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의사에 보면 진액이 다 새나가서 갑자기 명을 달리하는 수가 있다. 죽는 수가 있다 이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몸의 필수 호르몬이에요. 그때는. 예. 또 엉덩이가 유난히 큰 사람입니다. 대개 여성은 엉덩이가 크고 남성은 엉덩이가 작죠. 여성은 엉덩이가 크고 어깨가 좁죠. 남성은 어깨가 넓고 엉덩이가 좁죠. 근데 남성이 엉덩이가 유난히 토실토실하면서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방광이 선천적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엉덩이가 큰 사람이 자기 능력에 넘치게 성생활을 했다. 그러면 바로 방광이 나빠져서 진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병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눈썹이 진한 사람입니다. 눈썹이 없는 사람이 있고 눈썹이 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마가 유난히 넓은 사람입니다. 또 이마에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연하게 다쳤어요. 근데 왜 우연하게 이마를 다쳐요? 여기를 다치지. 그건 다 이유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한의학에서는 선천적인 요소로 봅니다. 또 방광이 선천적으로 나빠서 진액이 솔솔솔솔 새나가면 이마에 때가 낍니다. 그래서 이마가 검게 변하거나 이마에 기미가 끼거나 햇빛에 탄 것 같이 이마만 유난히 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광에서 진액이 새는 현상입니다. 오래됐다는 표시가 됩니다. 또 눈 밑에 와잠이 두툼하다. 뭐냐면 눈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와잠이 이렇게 애교살이라고 얘기하는 요게 두툼하단 말이에요. 와잠이 두툼한 사람이 선천적으로 방광이 나쁜 체질이다. 나빠질 수 있는 체질이다. 삼배간이다. 삼배간은 뭐냐면 눈에 흰 자가 있고 검은 자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 보면 대개 이 검은 자가 여기까지 딱 이렇게 다 덮여 있는데 이 삼배간이라는 건 뭐냐면 백이 세 군데 다 요게 검은 자기가 여기 좁아서 요 밑에도 흰 자위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삼배간 세 군데 흰 자위가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또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는 사람이 방광이 선천적으로 나쁘고 그래서 선천적으로 진액이 새나가서 여러 가지 병이 올 수 있는 체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방광이 나쁜 사람의 성정 어떠냐? 평소에는 아주 온순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그래요. 그런데 간혹 발광을 합니다. 발광이라는 건 광증같이 이렇게 정말 아주 성질이 나면 앞뒤를 가리지 않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발광을 한다는 것을 나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일수록 굉장히 성실하고 무슨 일에 빠지면 푹 빠지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다음에 어려서 소변을 늦게 가려서 늦게까지 키를 쓰고 소금을 받으러 다녔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키를 쓰고 소금을 받으러 다녔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오줌을 늦게 가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광의 병에 의한 이런 병들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느냐. 가장 기본 약이 가감팔묘환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마가 넓고 눈썹이 진하고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고 두상이 크고 이마가 검거나 이마에 상처가 있는 사람한테 이거를 잘 씁니다. 오령살은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고 물사마귀가 이상하게 여기저기 많이 나는 사람들 있죠. 그건 뭐냐? 진액 흡수 못하는 거예요. 진액이 흡수되지 않아서 진액이 진액화돼서 몸에서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피부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물사마귀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오령산을 씁니다. 그것도 방광 진액과 연관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미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광은 한의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차원에서 중요하냐면 방광은 진액의 저장 탱크라는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이 저장 탱크에 이상이 있어서 진액이 부족할 경우, 진액이 고갈될 경우에는 전신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전신의 건강을 좌우하는 방광은 진액의 저장 탱크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전신 건강을 좌우하는 방광은 진액의 저장 탱크라는 주제로 박사님의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방광이 전신의 건강을 좌우한다니까 네. 한의학의 이론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네. 60대 남성입니다.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지금 이제 다른 일을 찾고 있는 남성이라는데요. 이분은 10년 전부터 여기저기가 붓고 또 이런저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이뇨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이뇨제를 복용했으니까 병이 심각한 환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가정의학과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먹으면 생명이 위협하니까 먹지 마라 이랬는데도 본인은 이뇨제를 먹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고민하던 중에 한약을 복용하고 나서 이 이뇨제도 끊고 여기저기가 붓던 증상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다 좋아졌던 특히나 이뇨제를 먹으면서 본인이 정말 무슨 독약 같은 거 먹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괴로웠는데 이제는 살 것 같다고 하면서 감사하다는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10년 동안이나 이뇨제를 복용해왔던 이 환자, 다른 병력은 없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명증이 있었고요. 고혈압약도 복용 중이었고요. 이분이 이제 어려서부터 오줌 소태를 치료한 적도 있었답니다. 물어보니까 오줌 소태뿐만 아니라 오줌을 늦게 가려서 기억에 늦게 가려서 키를 쓰고 소금을 받으러 다닌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몸이 붓는다. 또 간도 좋지 않다는 얘기, 간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진찰성에. 그 다음에 잔뇨감이 항상 있으면서 시원하게 소변이 나오지 않는 등 또 몸이 부어서 이뇨제를 처방받아서 오래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황장애도 있고 또 역류성 식도염, 협심증 증상이 있어서 이런 약도 동시에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들어보니 정말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환자가 불편하다고 하는 증상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분은 이제 너무나 불편해되는 증상이 많아서 무엇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심각했던 환자인데요. 그중에서 몸이 뻣뻣하고 너무 기운이 없다. 이게 제일 불편하답니다. 몸이 뻣뻣해요. 그리고 기운이 없어요.
자다가 전신이 저리고 그래서 깨기도 하고 다리가 잘 때 퉁퉁 붓는다는 거예요. 소변도 시원하게 잘 안 나오고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쿵쾅거리고 소화가 안 돼서 먹는 것도 시원찮고 입이 마르고 설사를 하기도 하고 추위를 많이 타고 손발이 아프고 저리다. 허리 뒤가 항상 무지룩하다. 또 지금 뭐 60대가 됐지만 40대에서부터 벌써 성에 대한 능력이 떨어져서 성에 대한 생활도 잘 안 된다고 했고 잇몸이 내려앉고 입뿌리도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너무나 아픈 곳이 많은 환자인데요.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네, 이렇게 불편한 것이 많고 여러 가지 약들을 들을 때 한의학에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은 남자 쳐놓고 난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성은 특징이 난데가 큰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 난데가 요걸 난데라고 그래요. 이 난데가 큰 게 특징인데 이 사람은 난데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밑에 화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남자의 근본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선천적으로. 그 다음에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고 그래서 방광으로 진액이 새나가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이 큰 병의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진액을 새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분이 이뇨제를 먹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약들을 먹었는데 현대의학에서는 그것뿐이 방법이 없어요. 방광은 진액지부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이론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 진액이 새나가는 현상을 막아주면 이런 모든 증상들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러한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진액이 새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가감 팔미환이라는 약을 투여했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 한약을 복용한 뒤 그 결과도 궁금한데요. 네, 이 가감팔미환이라는 약은 방광으로 진액이 새나가는 것을 마무리해서 갈무리해서 전신으로 진액이 가서 전신 건강이 제대로 운행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가감팔미환의 투여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한 달 복용한 후부터 어떠냐면 몸이 뻣뻣하고 기운이 없고 이런 현상이 상당히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다 좋아진 건 아니에요. 상당히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10년 동안 이뇨제를 먹으면서 이와 같이 약을 먹고 한약을 먹고 좋아지는 느낌이 든 것은 처음이랍니다. 걸음걸이가 많이 편해졌고 10년 정도 산책을 가면 의무적으로 걷느냐고 걷는 게 정말 싫은데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는 살살 걷거나 좀 더 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변이 시원찮은 현상이 조금 나아지는 듯하고 붓는 것이 거의 좋아졌고 특히 이뇨제를 끊을 수 있을 정도의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본인이 울렁거림도 10에서 3, 4 정도로 좋아졌고 잠을 잘 자고 자면서 각성 상태에서 생각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이 없어졌고 손발 저린 것도 오래됐는데 이것도 편안해졌고 손발이 시리고 찬 것이 느껴져서 밤에
수면 양말을 신었는데 이제는 넌셔츠만 입어도 실인지 모르겠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간팔미환을 또 투여했는데 몸이 더욱 가벼워졌고 덜 피곤하고 걷는 것이 더 좋아졌으며 위장, 특히 위장이 오랫동안 안 좋았었는데 위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 위장이 왜 좋아졌느냐? 바로 진액이 저장되고 밑에 화력이 좋아지니까 소화가 잘 되었던 것입니다. 소변은 아직도 시원찮지만 전보다 많이 시원하게 나오고 붓기도 좋아졌고 이제는 완전히 이뇨제와는 끊었고 잠도 잘 잔다고 했습니다. 네, 방광에서 진액이 새는 현상을 잡아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방광은 그냥 오줌을 저장하는 탱크가 아닙니다. 진액의 저장고입니다. 진액의 저장고. 그래서 필수 호르몬인 진액이 방광이 약해서 새나가는 현상으로 여러 가지 병이 올 수가 있는데 진액이 새는 현상을 막아주니까 전신의 건강이 무너졌던 것이 하나하나 회복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런 증상들도 많이 좋아져서 편안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이분이 이뇨제를 그렇게 오랫동안 복용했는데 그것을 끊었다는 것은 너무나 참 기가 막힌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전신 건강에 이상을 줄 수 있는 우리 몸의 기관인 방광. 오늘 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광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팔꿈치에 생긴 혹, 이런 주제입니다. 팔꿈치에 혹이 생겼는데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이것을 치료할까, 이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팔꿈치에 혹이 생겼으면 당연히 가서 수술을 해야지, 당연히 주사로 물을 빼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그런 방법의 치료도 있죠.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근본을 없앨 수 없는 근본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치료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빼내면 도로 생겨요. 수술 안 해도 또 생겨요. 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치료를 할까? 이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팔꿈치에 생긴 혹을 주두 저맥낭염이라고 합니다. 이 주두의 저맥낭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한의학적인 병명으로는 주옹이라고 합니다. 주옹, 그러니까 주옹이라고도 하고 저맥낭염, 주두 저맥낭염이라고 하고 팔꿈치에 혹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주자는 팔꿈치 주자입니다. 옹은 악창, 창이에요.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악창은 좋지 않은 거예요. 오래 두면 좋지 않아요. 네. 수족은 성체의 근본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팔, 다리는 인체의 근본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팔을 다치면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습니다. 손가락을 다쳐도 안 좋습니다. 네. 인체의 근본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인체의 근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수족의 상태는 인체의
근본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 번은 30년 된 기침 환자가 왔어요. 30년이에요. 30년. 30년 동안 기침을 하는데 좋다는 병원, 유명하다는 병원 다 다녀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딱 왔는데 보니까 손가락에 이 엄지 손가락 옆에 보니까 두툼하게 이렇게 한 개가 더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분은 맥을 볼 때 딱 이렇게 하고 손을 이렇게 내니까 이게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맥을 볼 때 손가락의 상태를 다 살피고 손톱의 상태도 살피고 손바닥의 상태도 살피고 피부도 살피니까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하고 평소에 이렇게 하면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근데 우리는 맥을 보면서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피라고 그랬더니 딱 그 모습이 드러나죠. 그걸 보고 30년 된 못 고친다는 병을 30년 동안을 임시 기침을 멈추게 하는 약을 쓴 거예요. 근데 요걸 보고 약을 쓰니까 30년 된 기침이 치료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뒤에 기침 안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체의 근본과 팔다리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족은 성체의 근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족에 이상이 나타나면 몸속의 오장육부와 반드시 연관이 있다. 어떤 사람이 전신 피부병 때문에 왔어요. 어느 정도 피부병이냐면 가렵고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가렵고 따가워서 환장을 하겠대요. 그 환자 표현에 의하면 여성이에요. 근데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딱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이러는데 고기를 보니까 하도 긁어서 이 두툼하게 살이 두툼해졌어. 하도 긁어가지고 여기를. 이게 뭐냐? 심소장과 연관되는 거예요. 심소장은 뭐냐? 화예요. 그러니까 화와 연관되니까 따끔따끔하고 불이 난 것 같이 따끔따끔하고 바늘로 찌르듯이 따끔따끔하고 피부가 가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장을 하게 가려워요. 그래서 요거 보고 치료해 줬어요. 수족의 성체의 근본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피부병을 치료한 거예요. 아까는 30년 된 기침을 손가락의 이상을 보고 수족은 성체의 근본이라는 차원에서 치료한 거고요. 몸속의 오장육부와 반드시 연관이 있어요. 수족의 이상이 나타나면요. 네. 수족은 12경락이 흐르는 곳이다. 전신을 흐르는 경락에 이상이 생기면 반드시 손가락, 발가락 어느 곳에 이상이 생깁니다. 스트레스 받아도 손가락이 받아요. 희한하죠. 그게 무슨 병인지 아세요? 주부습진이에요. 주부습진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성이 많아요. 남성보다 여성들이 스트레스에 노출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수족은 비위와 연관된 데는 이론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돼요. 속이 쓰려요. 아파요. 따가워요. 그러면 손가락에 수포가 나고 손가락이 갈라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물에 대면 막 쓰라리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바로 스트레스와 위장과 연관이 수족과 연관된 거예요. 이게 전신의 경락이 손가락, 발가락과 연관되는 거예요. 수족은 오장육부가 있는 몸통을 외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오장육부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이 팔다리는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거예요. 뭐에서?
외기라는 건 바람, 추위, 더위, 예? 풍한서습조화. 예, 이 외기를 잘 이기기 위해서 팔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기에 지면 어깨가 아파서 오십견이 오거나 손이 저리거나 손등이나 이런 데 반점이 생기거나 이러면 이제 오장육부에 직접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담종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보는 혹이에요. 담종. 담이라는 것은 노폐물이라고 그랬죠. 종은 부스럼이에요. 노폐물, 스트레스 찌꺼기, 나쁜 음식물의 찌꺼기가 이 담종으로 되는데 이것은 온몸에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결핵은 작은 멍울이에요. 결핵은 폐결핵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맺혔다. 핵이 맺혔다. 이런 뜻이에요. 작은 혹을 결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개 목에 잘 생깁니다. 목에 이렇게 혹이 잘 생기죠. 이렇게 하면 여기 혹이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 화예요. 불화자, 스트레스. 그런데다가 마른 체질, 퉁퉁한 체질보다도 말른 체질이라는 것은 화가 많은 거예요. 내열이 많은 거예요.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왜? 피를 말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대개 목에 혹이 잘 생기는데 이것은 한의학에서 결핵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화를 풀어주면 이게 없어집니다. 대소변이 소통이 시켜도 없어집니다. 이때는 대변, 소변으로 화를 빼주는 겁니다. 손목에 여기에 볼록하게 이렇게 생긴 사람 있죠? 요거는 가슴과 연관됩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소화가 안 된다, 불안초조하다. 이게 스트레스와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혹이 생겨도 얼마 전에 치과 의사 선생님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여기 혹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빼냈대요. 근데 더 크게 생기고요. 그쪽에는 이쪽에 맞아 생겼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격리했다가 가기 며칠 전에 진찰 받고 약은 부모님 붙여주고 혹 때문에 전신의 증상이 다 나타났어요. 잠도 안 오고 가슴 답답하고 항상 피곤하고. 옹조의 조리법, 풍사를 피한다. 잠을 적게 잔다. 놀라거나 걱정하면 안 된다. 성내면 안 된다. 말을 적게 하라. 생각을 줄인다. 대소변을 규칙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옹조의 조리법입니다. 혹의 한의학적 치료는 팔꿈치에 혹이 생기면 감이패독산, 여기 혹이 생기면 감이패독산 쓰면 돼요. 이거는 뭐냐? 이 패독산이라는 건 사실 감기약이에요. 풍한서습조화에 이기지 못해서 혹이 생긴 거예요. 감이패독산 쓰면 나아요. 감기약인데 이게 없어져요, 혹이. 또 손목, 발목의 혹은 개기소담탕이라는 거예요. 기라는 건 기, 요거는 기의 바다잖아요. 예. 그다음에 목의 혹은 감이진탕, 여기 목의 혹이요. 예. 이와 같이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팔꿈치에 난 혹이라는 것은 한의학에서는 수술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으면서 전신 건강 상태와 연관돼서 그 흠을 발견해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팔꿈치에 난 혹,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할까라는 주제로 함께 하셨습니다. 팔꿈치에 난 혹 때문에 한의원에 방문한 환자가 있었나요? 네. 대개 이제 한의원에 이런 환자들이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 종종 내원합니다. 왜? 수술하기가 싫으니까. 팔꿈치에 혹이 생겼는데 이분 연세가 70세예요. 70대 할아버지인데 팔꿈치에 혹을 한의학으로 없앨 수 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수술하지 않고 한의학으로 치료됩니까? 이러면서 말입니다. 수술하려고 마음도 먹었는데
할머니께서 적극적으로 말리면서 한의학에 좋은 치료 방법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내원했던 것입니다. 전에 발목에 생긴 혹이나 팔목에 생긴 혹, 목에 생긴 혹 이런 것들도 치료해 보았지만 팔꿈치의 혹은 의소에는 나와 있는데 치료한 경험은 없지만 분명히 이론이 맞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다. 그래서 처방을 했던 것입니다. 네, 이 환자의 생긴 모습도 궁금한데요. 네, 목체이면서 갸름한 미남형으로 생겼습니다. 70대 연세인데도 아직도 흐트러지지 않고 잘 생기셨다고요. 한의학에서는 병을 치료할 때 둥글럽적하게 생겼느냐, 갸름하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전혀 치료법이 다릅니다. 팔꿈치의 혹을 치료할 때도 이런 생긴 모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갸름하게 생긴 사람과 둥글둥글하게 생긴 사람의 치료 방법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다릅니까? 네. 팔꿈치의 혹은 외기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인데 얼굴이 갸름하게 생긴 사람은 인삼 패독산유를 쓰고 얼굴이 둥글럽적하다면 구미강화탕이나 인삼 양이탕류를 써서 치료를 하니까 전혀 다른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환자분이 평소에 다른 불편해하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이분은 원래 그전부터 다니던 분으로서 전에 약을 써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 있던 그런 환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팔꿈치에 불룩 튀어나왔고 어느 다른 곳에 가니까 잘 모르겠다고 해서 번원에 내원한 겁니다. 다리에 힘이 없을 때도 있고 변비 기운도 있으면서 이상하게 감기가 걸렸는데 잘 치료되지 않는다고 했고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고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한의학에서 병을 치료할 때는 맥이 중요하죠. 맥은 간에 떨어져 담이고 생긴 모습이 목체형이며 주홍으로 판단되어서 감히 패독산을 한제 투여하였습니다. 네, 치료 결과도 궁금합니다, 박사님. 가장 중요한 것은 한제를 투여 후 감기 기운이 좋아지면서 몸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팔꿈치 혹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총 5제를 투여한 후에 내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부인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할아버지 그때 약 드시고 다 치료됐어요. 참 신기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수술을 하지 않고도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혹이 치료된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주홍은 팔꿈치 둘레에 생기고 높게 부어오르고 화끈거리고 열이 나고 붉은색을 띠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심폐풍사가 들어와서 이것을 잘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수족은 오장육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기에 적응을 잘 해야 되는데 외기를 잘 못 이기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감히 패독산을 투여해서 좋아졌던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조성태 박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전신 건강을 좌우하는 방광은 진액의 저장 탱크, 그리고 팔꿈치에 난 혹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할까, 이 두 가지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이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